프랑스 원전 재가동 또 원전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전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이 가장 먼저 탈원전 막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유럽이 속속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원래는 원전 강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술력으로는 상당하죠. 이 프랑스에서 25년 만에 신규 원전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원전이 가동됐다. 이 소식을 먼저 첫 번째 하죠. 어떤 내용 좀입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서 우리와 마지막까지 경쟁을 했던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유럽의 원전 강국입니다. 25년 만에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유럽 국가들은 이제 파리기후 협약 이후에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낮추던 정책 기조를 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원전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나가겠다라는 계획인데 이런 이유 이면에는 급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입니다. 전력 수요는 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공급이 지금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만한 에너지원이 없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큰 요인인데요. 프랑스의 전력공사가 현지 시간으로 2일 원자력 안전청의 승인을 받아서 프랑스 북서부에 있는 노르망디 해안 인근에 있는 플라망빌 원전 3호기에 임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임계라는 건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일정하게 지속되는 상태로 원자료 재가동을 받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이 원전 3호기는 이르면 올 가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 1.65기가와트에 달하는 원전의 발전 설비 용량을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한 25% 정도까지만 출력되는 이 시점부터 전력이 공급망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용량 기준 프랑스 국민 약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프랑스의 이제 신규 원자력 가동은 지난 1999년 비엔 지역의 15.25기에 이어서 25년 만인데 사실 당초 이 플라밍빌 이 3호기의 경우에는 2007년 착공해서 2012년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완공 시기가 상당히 좀 미뤄졌고요. 초반 작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무려 예정보다도 12년이나 넘게 늦게 완공이 됐습니다. 기존 원전을 재가동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신규 원전을 이제 새롭게 가동을 했다. 이게 뉴스인데, 자, 소장님, 원래 이제 프랑스는 원전 강국이었는데 프랑스조차도 원전 안 하겠다, 뭐 이제 그랬었잖아요. 뭐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가 완전히 최근에 입장을 싹 바뀌어서 뭐 유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 강국으로 프랑스가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게 된 핵심적인 배경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변곡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부분의 세계 주요 국가들이 원전 건설을 당시에 중단했고요. 그러면서 기존 원전을 줄이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한데 이제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하려는 이 목표와 그리고 또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하다 보니 AI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전기차의 증가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제 전력 수요에 대응할 만한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과 경제성이 동시에 동반된 이제 에너지원이 뭐냐 이러면서 원전이 재조명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발빠르게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게 바로 이 프랑스인데요.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이후에 원자력의 의존도 목표를 10년 연장했습니다. 2025년에서 2035년까지 그러면서 2022년에 신규 원전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데 현재 프랑스가 56기, 56기의 이제 원전 수명을 최장 60년 이상 연장하고요. 2050년까지 적게는 6기부터 많게는 최대 14기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원전에 이제 가장 반대를 했던 나라가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는 정말 원전 없이 끌어왔는데 이탈리아도 원전으로 돌아선다라고 하고요. 눈에 띄는 국가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수력을 굉장히 잘해서 수력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스위스도 지금 탈원전을 철회를 하고 원전으로 간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스위스는 이제 지정학적상 이제 이 연못이나 해안과 딱 이제 좋죠. 딱 좋기 때문에 수력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을 올해 말까지 제출하겠다라는 겁니다. 스위스 역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원전의 중요성이 재인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40년까지 가동 연한을 연장하고요. 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이제 세우기로 한 겁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정성을 고려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어떤 시대적 흐름, 시대상을 좀 반영한 것인데요. 스위스 에너지 장관은 이제 원전이 에너지 공급을 완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포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위스뿐만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던 여러 국가들에서 최근에 원전 재도입을 검토하거나 원전 비율을 좀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대란에 이어서 뭐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공지능에 따른 전력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부분이 많은 국가들이 원전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좀 에너지원으로 다시 부각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채택하는 국가들이 속속 늘고 있는 겁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 전기차의 전기를 다 누가 될 것이며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 짓고 온 디바이스 AI 우리 생활 속에 AI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원전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요 소장님 두 곳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독일은 이미 태양광 쪽으로 실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독일은 좀 굉장히 독특한데 독일은 아직 원전이 없이 이제 태양광으로 밀어붙이겠다. 아시아 쪽으로 오면 대만이 약간 탈원전인데 대만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대만도 못 버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독일과 대만은 계속 탈원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국가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이에요. 지난해 이제 4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가동 중이던 원전 3기를 모두 이제 폐쇄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지금 기조를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만은 지금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정책을 유지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이 깊은데 2025년 탈원전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 AI 전력난에 이어서 2030년까지 원전을 재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대만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그리고 자원 빈국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에너지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원전을 폐쇄할 경우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대만조차도 최근에 이제 블랙아웃, 원전이 재가동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정전 사태에 대한 대정전에 대한 위험이 내포돼 있는 데다가 이 TSMC가 이제 국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점 때문에 탈원전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반대 여론도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만도 돌아설 것 같고 그럼 이제 유일한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정말 태양광 쪽으로 게르만 민족인가요? 집중 파서 또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독일 모델도 함께 좀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원자력, 원전 산업이라는 것이 한번 멈추고 혹은 탈원전을 했다가 다시 방향 전환을 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크고 이제 우리가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데 자, 프랑스 괜찮습니까? 이렇게 다시 멈췄다가 또 신규 가동하는데? 맞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이제 12년 이제 원전 건설이 지연되다 보니 비용은 예상보다 4배나 더 불어났습니다. 이런 이제 원전 가동 지연의 그 원인을 파이낸셜 타임즈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원전 의존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해당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떠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숙련된 노동자 이탈이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이고 이후로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 프랑스는 이제 원전 용량을 좀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프랑스는 현재 유럽 전체 원자력 발전량
절반 정도를 생산하고 있었고 원자력 의존도가 70%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원자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네. 신축 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20억 유로를 조달해야 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리스크입니다. 지난 프랑스의 7월 총선 결과 구성된 프랑스 의회에서 현재 과반을 차지한 일당이 없기 때문에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커졌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원전 수주도 한국 수력 원자력한테 프랑스가 오히려 뺏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잃어버린 원전 가국의 명성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쉬었잖아요, 수년간. 그러니까 원전 생태계 복원 문제가 걱정이 좀 되고 우리도 인력 이탈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를 한 것으로 봐서 K 원전의 실력 살아있다 또 이런 믿음도 가는데 우리의 원전 생태계 복원은 어때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의 원전이 이제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좀 인정받았다라는 기술력, 예. 분위기가 우세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프랑스보다도 우수한 제한, 특히 건설의 단가를 보게 되면 네. 원전 건설 단가가 프랑스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고요. 또 공사 기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준수하는 편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라는 연관 산업과의 이제 협력도 그렇죠. 강화할 수 네. 있는 어떤 특별한 입지적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이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더 많은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네. 인해서 원전 사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네. 국내에서도 안전성이 답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 수출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어쨌든 이 탈원전 정책이 생태계 복원으로 진행이 빠르게. 되면서 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 사이 원전은 아마 한 2030년에 가면 1,000조 원대 시장으로 네. 이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일단 유럽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 유럽의 첫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 네덜란드, 폴란드, 네. 루마니아와 같은 유럽에서 재개되고 있는 원전 건설에도 한국 수력 원자력, 한국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내년에 본계약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또 한 번의 쾌거, 유럽의 체코 원전 수주의 쾌거가 있는데 그 직전에 우리가 어디에 마지막으로 수출을 했냐? 2009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4호기 상업 운전을 이때 시작을 좀 합니다. 맞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죠, 바라카 원전? 맞습니다. 네. 이제 이 바라카 원전의 경우에는 1호기부터 네, 4호기였는데요. 4호기. 최종 4호기가 이번 달 5일에 이제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이제 나라에너지에서 네.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라는 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전이 말씀하셨던 2009년에 수주했던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수출이 이제 완성되는 셈인데요. 지난 2020년 바라카 1호기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 22년 차례로 2, 3호기가 전력 공급을 시작했죠. 네. 이 바라카 원전 4호기의 원전은 아랍에미레이트 전체 에너지 전력 수요의 최대 25%가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랍에미레이트와는 이제 바라카 원전 사업을 계기로 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죠. 네. 이를 통해서 향후 제3국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마 특히나 이제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한전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추가적인 수주 기회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도 연내 발표될 것 같은데 2050이 탄소 중립의 끝이잖아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때까지 탄소 중립할 때까지의 K 원전의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이게 이제 뭐 변동성이 크면 안 되잖아요. 했다 안 했다 이러지 말고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렇죠. 2050 바뀌더라도. 예. 중장기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2050년까지 국내 원전 산업의 매출이나 네. 이 고용 창출 목표를 제시하면서 원전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이제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탄소 중립 방안입니다. 네. 원전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SMR, 네. 소형 모듈 원전의 상용화에 대해서도 원전 다각화 측면에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해외 시장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원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 이외에도 이제 핵연료 공급망 강화와 더불어서 기존의 원전 이 사용 이후에 네. 핵 폐기물의 이제 처리 시설에 관한 이 총망라된 이제 원전과 관련된 어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일단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모셔야 되거든요. 인사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